안녕하세요. 명일여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곽우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음 2학기죠. 아이들 중간고사 학습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강좌 계획서 통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 요일입니다. 지금 계획상 수토반 그리고 목토반으로 개강될 예정인데요. 모든 요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녁 6시 50분부터 저녁 9시 50분까지 동일한 시간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포인트가요. 아이가 수토반에 입반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주에 수요일 수업을 수강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목요일 수업을 수강해도 무방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요일은 다르지만 동일한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반 아이들이 토요일 날 같은 타임에 합쳐져서 토요일은 1회 수업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진도 내용입니다. 진도 계획표를 보시면은 회독 관련해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시험 범위, 단계별로 전 범위 총 5회독 학습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독과 같은 경우에는 각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2회독에서는 어법 회독이라고 해서 어법적인 부분만 따로 떼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3회독 때부터는 좀 심화적인 부분, 변형이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회독에서는 어휘랑 지문의 논리구조, 연결어적인 측면이죠.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거고 4회독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학습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회독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시험 전날, 직전 대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학교 시험 기출 경향성과 매우 유사하게 제가 직접 모든 문제를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기본이랑 심화 이렇게 해서 총 2회 풀게 될 것이고 제가 모든 유형에 대해서 따로 해설도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지문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강의한 1회독 교재를 사진 찍어 왔습니다. 제 수강생 필기도 함께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이들 내용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정리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 내용 구조화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와서는 어법 파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회독 때는 모든 문장, 전 지문에 있어서 모든 문장을 어법 분석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꼼꼼하게 문법적인 개념도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심화적인 개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좀 심화 문법 개념과 같은 경우 따로 별도로 떼서 아이들에게 개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지문 1회독 강의가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이후에 2회독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문법만 따로 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문법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측에 보시면 예문과 더불어서 출제 포인트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로까지 이어졌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까지 단순히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까지 함께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좀 유사한 모양 혹은 유사한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좀 혼동스러운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동스러운 개념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떼서 다른 개념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포인트를 별도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해당 문법 개념에 해당하는 문장만 전 지문에서 따로 재분류해서 이 문법 개념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들 시험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모든 문장을 재분류해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회독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다음은 3회독입니다. 이제 심화, 변형이 연계되기 시작하는데요. 1회독 교재랑 생긴 건 비슷합니다. 근데 보시면 좀 필기 내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흐름 부분만 좀 체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 구조와 더불어서 이 지문 구조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게 하는 논리적 장치, 그 연결어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와 보면 어법인데요. 모든 문장이 적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형광펜과 별표까지 쳐져 있는 문장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장들이고 실제 학교 서술형이나 객관식에서 이런 문장들이 변형문으로 출제됐을 때 어떻게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까지 변형 연계해서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 지문 속에 나온 단어와 한글 뜻뿐만이 아니라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유의어와 반의어는요.
단순히 뭐 네이버 사전 이런 데 검색해서 나오는 유의어 반의어가 아니라요. 지금 이 지문 안에서만, 이 지문의 맥락 속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제가 직접 선별을 해서 아이들 객관식과 서술형 모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회독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4회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4회독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 지문에 대한 구조, 흐름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지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와 흐름들이 한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지 않더라도 지금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는 이 한글 포인트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우리말 해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와 보면 두 문장이 작성되어 있고 밑에는 어휘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법이나 내용 이런 측면들을 많이 다뤘지만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변형될 수 있는 문장인 것, 이런 것들만 따로 빼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들만 마지막까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고, 어휘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유의어, 반의어 많이 학습했지만 그 중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꼭 기억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은 따로 빼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이후에 아이들 한눈에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연히 지문에 대한 도식화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총정리 교재에 손필기가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수업 내용을 필기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직접 제공을 해준 건데요. 혹시라도 수업에 결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필기를 놓쳤다거나 하는 아이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직접 손필기 교재를 만들고 제본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요. 모든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모든 수업 내용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연결어 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연결어가 쓰여져 있는 이 문장과 같은 경우 실제 아이들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때 이런 식으로 출제된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도 실제 기말고사 문장 삽입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했던 이때 강조문과 같은 경우 아이들 서술형으로 강조했었는데요. 실제 기말고사에서 서술형으로 이때 강조문 작성하는 거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중적인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번 연구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회독은 시험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험지와 같은 경우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 때 아이들이 풀게 되는 건데요. 학교 시험과 동일한 유형 그리고 동일한 양식으로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들만 아이들에게 풀리고 있고요. 2회 풀게 되는데 1회는 기본 그리고 2회는 변형을 포함한 심화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회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객관식과 서술형은 물론이고 마지막까지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총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이들이 총 5회독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5회독 학습을 진행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도 계속 풀고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본인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걸 노리고 5회독 학습을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과제 및 클리닉,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인데요. 이것과 같은 경우 제가 3개의 교재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저희 강의 교재, 이 뒤편에 과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클리닉 때 풀게 되는 문제집, 그리고 아이들 단어 테스트를 위한 단어집, 이렇게 3가지의 교재입니다. 먼저 강의집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뒤편에 일정표와 함께 과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진도나 회독에 맞춰서 단계별로 과제가 나가게 될 거고요.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해부터 변형, 그리고 서술형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과제를 순차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명일여고 학교 기출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과제들만 모아서 아이들에게 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제집인데요. 이 문제집과 같은 경우에는 약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아이들이 지문으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유형의 변형 문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고요. 주 1회 의무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아이들 모르는 문제 혹은 오답에 대해서는 저와 1대1로 직접 질의응답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집 안에는 객관식과 더불어서 서술형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서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별도로 추가 문제도 제가 직접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항수와 관련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단어집입니다. 단어집과 같은 경우 저희 단어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제가 직접 선별한 단어들, 그리고 제가 직접 선별한 유의어와 반의어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와 같은 경우 아이들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주간 매일 저희 클리닉 때 주간 단어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단어를 얼마나 외웠는지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혹시 미통과자가 생기게 되면 재테스트도 봄으로써 아이들이 끝까지 단어는 놓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무리하면서 저희 수강 후기 공간이 많이 없어서 두 가지만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가장 강좌를 진행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잘 담겨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저는 영어를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외우게 하는 영어는 결국 언젠간 무너집니다. 저희 수능 생각해 보세요. 수능 지문을 어떻게 외워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아이들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논리와 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반드시 모든 지문, 모든 문장을 다 외워서 맞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이 외워야 하는 문장들도 있겠죠. 근데 그걸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이들 스스로도 영어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제 강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제 수업을 듣는다면 나는 영어라면 지금 우리 시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대비해야 되고 지금은 이 정도 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대비해야 돼. 이걸 아이들 스스로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리닉 때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직접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클리닉에 불참을 하고 수업에 불참을 하게 되면 그럼 그 후에 추후 클리닉을 불러서 추가적으로 아이와 1대1로 교류한다거나 함으로써 끝까지 아이가 학습에 대한 저희 이해도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험은 책임지고 적중시킨다 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중간고사와 더불어서 기말고사에서도 아이들 서술형 문제, 특히 객관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제가 강조한 부분에서 그대로 적중해서 문제로까지 이어져서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적중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아이들 스스로 뭐 시험이 똑같이 나왔던 똑같이 안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고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게 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도록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모두를 이끌어간다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영어적인 실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설명을 들어도 누구는 이해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일부러 클리닉 때 1대1로 제가 직접 봐주는 겁니다. 끝까지 모든 아이들이 제 강의의 내용을 다 챙겨서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텐츠로 보강하고 구조로 보강하고 시스템으로 보강함으로써 아이들이 모두 잘 이끌어 와지고 저 스스로도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이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연구는 모두 다 제가 책임지고 아이들 시험 성적 충분히 올리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